본 방송은 2월 21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86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영 PD님, 서종민님 그리고 정승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부터 한 번씩 본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날 이제 얼마 전에 지나갔죠. 예,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연휴가 한 2-3일 전에 지나갔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매년 돌아오는 3시간 넘어가는 분량의 엄청난 특집이기 때문에 마음 단디 드시고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제를 할 타이밍이 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오른 달러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슬슬 너무 비싸더라고요. MLB TV 네. 이제 저도 결제해야 되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 체감 가격대가 확 많이 올랐죠. 올랐죠. 네. 일단 시범 경기를 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결제를 하긴 했는데 그쵸. 그 생각만 하면은 아직도 이제 손이 벌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승환 씨는 오늘 처음 야자수 녹음 참여해 보셨는데 어때? 하필이면 특집이 이런 특집에 걸렸어요. 원래 이런 거 좀 많이 떠는 편인데 네. 지금 많이 떨리네요.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네, 떨리다가도 3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네. 자연스럽게 네, 적응이 되실 거고요. 적응을 안 하고 못 배기죠. 맞습니다. 네, 겨우내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녹음일 기준 바로 오늘 2월 21일이고요. 2026 메이저리그가 이제 양키스와 오리올스의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패널 세 분도 다 메이저리그 응원팀이 있으시니까 응원팀의 올해 소망 어디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다 우승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또 한 번씩 또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종민 씨부터. 캔자스 시티. 맞습니다. 전 포시요. 포시 가는 거 일단 일단- 가을 야구 하는 거 목표. 일단 와카만 뚫으면 이제 오늘 딱 이제 보니까 와카 뚫으면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 지구 상태를 보니까 네, 지구 상태도 그렇고 이제 알동 이쪽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딱 이 정도만. 지구 우승도 노려봄직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승환 씨는 혹시 응원팀이 어디? 저는 필리스 응원하고 있는데요. 경쟁팀이네요, 저랑 매치니까. 필리스가 2022년부터 계속 올시 갔다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탈락하고 그렇죠. 계속 한 계단씩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그래도 현실적인 목표는 어디? 그래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지구 우승은 일단 노려볼 만은 하지 않을까 했으면 그렇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치는 사실 소박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페이롤 상황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우승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 파워랭킹에선 좀 그래도 탑5 언저리 가긴 해도 또 파워랭킹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시즌처럼 막바지에 헛짓거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을 야구 가고 그 와카 정도만 어떻게든 뚫었으면 좋겠다. 저도 종민 씨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근데 저는 돈 걸라면은 매치 지구 우승에 걸 것 같아요. 저는 매치 팬이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합니다. 팬이기 때문에 이게 제3자면 모르겠는데 팬이니까 더더욱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어요. 네. 팬이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형선 씨는? 저는 이제 화이트삭스 팬인데 솔직히 2년 연속으로 100패 이상을 또 하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대부분 이제 올 시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올해는 100패 미만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솔직히 지구 꼴찌는 거의 뭐 확정적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00패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3년 연속 100패는 좀 그렇다. 네, 3년 연속 100패는 이제 콜로라도에게 넘겨주고 저희는
콜로라도는 솔직히 올 시즌 좀 스텝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거기는 안 돼요. 화싹은 로스터가 이따가 말씀 이제 또 얘기 나누겠지만 꽤 괜찮아졌더라고요. 네. 이제 점차 조금씩 이제 궤도에 올라서는 느낌이라서 2010년대 중후반에 그 반짝이던 그 영광의 순간까진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는 잘 쓰겠습니다. 네, 우리 동쿠냐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소망도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 PD님이 일단 오늘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특집이죠. 아까 초반부에 소개할 때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2026년 메이저리그 전체 프리뷰 특집이고요. 시즌 전 스프링 트레이닝 언저리 때 거의 한 이제 6, 7년째 야자수에서 매년 다루고 있는 주제고 악명 높은 특집입니다. 최장 4시간에 걸친 30개 구단 전체를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팀별 키워드, 그다음에 주요 선수, 기대해 봄직한 선수, 그리고 뭐 장단점이라든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구별 순위와 장기적인 전망 뭐 이런 것까지 물론 팀마다 이제 좀 더 주목도도 다르고 언급할 만한 키워드들의 어떤 중요도도 다르기 때문에 좀 분량에 있어서 다루는 데 있어 좀 차이가 있게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30개 구단 모두를 좀 나름대로 성의 있게 다뤄보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30개 팀을 살펴볼 거고요. 순서는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아메리칸 리그 3개 지구 살펴볼 거고 다음 목요일 방송에서는 내셔널 리그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팀은 지난 시즌 동부지구를 넘어서 리그 전체를 제패한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입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준우승팀이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이 팀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든다면 KBO에서 활약했던 코디 폰세 선수가 이제 토론토로 이적을 하게 됐고 트레이드에서는 이제 보비셋과 터커를 모두 잡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오프 시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패널분들은 좀 토론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즈 오카모토 폰세의 동생 로저스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하고 열심히 돈을 쓰긴 했어요, 확실히. 근데 뭔가 케이크는 잘 만들어 놓고 딱 그 맨 위에 올라갈 체리가 없는 느낌이 좀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토한테 터커는 좀 다저스의 오타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든 돈을 질러서 잡았어야 되는 어떤 매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비셋이랑 터커가 같이 풀리다 보니까 둘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쳐버린 느낌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앤아웃을 보게 되면은 딜런 시즈 말씀해주신 대로 그리고 카즈마 오카모토, 타일러 로저스, 코디 폰세, 헤수스 산체스 정도가 합류를 했고 빠져나간 선수들이라 한다면 보비셋 그리고 크리스 베싯도 잡지 못한 상황이고 이제 조이 로퍼피도 맥스 쇼저 이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종합적으로 지난 시즌의 전력 대비 개인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플러스 내지는 답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비셋이 지난 시즌에 워낙에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메우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 카즈마 오카모토 나름대로 기대치 있는 선수긴 하지만 어쨌든 미지수기 때문에 그래서 타선의 어떤 그 구멍을 특히나 이제 컨택과 어떤 고타율의 그 타격을 보여주던 비셋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러니까 라인업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체급이 되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프라임에 접어드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윈나우 팀으로선 굉장히 아주 적합하고 아주 예쁜 구성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 확실한 점은 이제 투수진에서 다소간의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시즈가 어쨌든 옴으로써 확실하게 프런트 라이너 스토프를 보강을 해주긴 했지만 베시시 빠져나가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워낙에 좀 나이가 있는 선발 투수진이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코디 폰세의 어떤 합류도 어느 정도 이제 엑스펙터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만약에 하위 로테이션 정도 활약을 꾸준히 해주면서 베시스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만 있다면 올해도 표면상으로 봤을 때 토론토가 컨텐딩을 하기에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은 여러 가지 현재 로스터 상황이나 페이롤 구조를 봤을 때 올해 그리고 길게 잡으면 내년까지 미친 듯이 달리는 팀이에요. 그 뒤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페이롤 상황만 보더라도 2024년 시즌 대비 70밀 가까이가 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물론 토론토 자체가 캐나다 최고의 마켓 중 하나고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나름대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마켓이긴 하지만 매치나 다저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스펜딩 파워라는 게. 그래서 달릴 때 확실히 화끈하게 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산탄데어가 5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7개월, 사실상 거의 준 시즌아웃에 가까운 또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 참 2년째 이렇게 돼버리면 영입을 나름대로 야심차게 했는데 그죠. 참 얄궂고 결국에 이 팀의 키플레이어는 또 돌고 돌아 빌게주다. 어디까지 해주는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물음표지만 좀 느낌표가 될 수 있는 선수를 뽑자면 에디슨 바저 정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환 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준영님이 화끈하게 달린 팀이라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오프시즌 초반에 터커랑 BGS를 그렇죠. 둘 다 잡는다 만다 했을 때 되게 좀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뭐 내년에도 다저스를 위협하는 팀이니 아니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오카모토도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터커랑 BGS 둘 다 놓친 게 좀 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비셋이 특히 좀 아쉬운 게 원래 소속되어 있던 선수고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스타에 가까웠는데 어쩌다 보니까 놓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터커도 잡지 못한 약간 토끼도 뭐 집토끼도 놓치게 되는 그런 셈이 됐는데 바깥에 있는 선수 노리다가 결국에는 WR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봐야겠죠. 예상 WR 기준으로는. 뭐 불계주는 올해도 잘하겠지만 스프링어가 작년에 너무 잘했어가지고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잘했죠. 작년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작년만큼을 기대한 게 사실 좀 그거는 좀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죠. 말도 안 되게 잘했기 때문에 거의 MVP 준 MVP에 가까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까지가 윈나우 윈도 진짜 확 열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물음표와 느낌표가 동시에 있는 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워랭킹 기준으로 보게 되면 리그 전체에서 여전히 탑5에 들어가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확실하게 강팀으로서 발돋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 하면 이번에 일본인 선수 오카모토 선수를 영입을 하기도 했고 작년에 이제 KBO에서 활약했던 코디 폰세 선수까지 영입이 됐는데요. 두 선수의 활약상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폰세는 그래도 미들 로테이션은 돌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모토는 이게 다 프로젝션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무라카미보다 확실히 플로어가 높은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링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 메이저리그 20-80 스케일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0 그레이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실링이 55 그레이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60까지는 아무리 잘 쳐줘야 60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승환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딱 비슷하게 50 정도? 오카모토가 수비평이 살짝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쵸. 일본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베이스볼 아메리카나 그런 데서는 막 수비를 엄청나게 높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쵸. 오카모토 수비를. 뭐 기껏해야 50 정도라고 네, 보더라고요. 기껏해야. 3루수 기준으로. 그래서 그 수비에서 어느 정도 밸류를 뽑아내는지가 사실 의외로 이 선수의 플로어 그리고 WR 생산성을 좀 그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BA 리포트라든가 여러 이제 넘어온 이후에 BP 리포트 이런 것들을 봤는데 팬그래프 리포트도 보고 했는데 다 수비평은 나쁘진 않은데 메이저리그 3루수로서는 50 잘 쳐줘야 55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 NPB에서는 골드글러브급이었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3루 수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메이저리그로 환산이 될지 그걸 지켜보는 게 또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비셋과 터커를 모두 놓치긴 했습니다만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윈나우 팀이 될 것이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지난 시즌 아쉽게 지구 2위를 기록했던 뉴욕 양키스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이제 게릿 콜과 카를로스 로돈이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와 벨린저, 스탠튼 이 중심 타선에서의 좀 힘을 좀 발휘를 해줘야 될 텐데. 양키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굵직한 영입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양키스의 2026 시즌은 좀 어떤 행보로 갈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어게인 2025라는 게 명분과 실리가 둘 다 있거든요. 사실 토론토랑
승리도 똑같았고 그냥 이제 토론토가 양키스를 더 많이 이겨서 1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샴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어요. 덕분에 이제 벨린저한테 생각보다 오버페이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 2년에 연봉을 거의 몰아넣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 양키스가 팀 WRC 플러스가 119예요. 되게 좋았죠. 되게 말도 안 되는 타선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한 거면 저는 타선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가장 유력한 알동 우승 후보 같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팀의 체급은 지난 시즌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뭐 나쁘게 평가할 건 덕지가 없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마이너리그에서 때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도 있고 뭐 오늘 당장 스프링 캠프 첫 경기에서 ERC라고 하죠. 엘머 로드리게스 선수가 또 이제 하위 로테이션 경쟁군에 있는 유망주인데 또 3이닝 무실점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다고 하고 여기다가 뭐 벨린저 잡았고 트렌트 그리샴 잡았고 뭐 치좀 여전히 건재하고 저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타선의 체급이 지난 시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뭐 에이징 커브를 걱정할 만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투수진이 사실 오히려 물음표라면 물음표일 텐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불펜에서 두 명이 좀 큰 덩어리들이 빠져나갔어요. 루크 위버, 데빈 윌리엄스 둘 다 뉴욕 매츠로 넘어갔죠. 네. 그 같은 도시 라이벌인.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어쨌든 나름대로 해줬던 그 역할들이 나름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메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선발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건강 이슈 때문에. 로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돈과 콜이 시즌 초반에 바로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윌 워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누가 있죠? 캠 슐리틀러. 그쵸, 캠 슐리틀러. 슐리틀러는 굉장히 매력 있는 투수긴 한데 어쨌든 이 선수도 패스트볼 헤비한 어프로치다 보니까 레퍼토리를 어떻게 가다듬어 왔을지를 지켜봐야 되고 이번에 합류한 또 이제 라이언 웨더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양키스의 로테이션 상황이나 이 로스터 뎁스 차트를 봤을 때 라이언 웨더스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시즌 초반에 이제 주요 투수들이 이탈해 있는 상황을 이 웨더스가 잘 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 만약에 시즌 초반에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시즌 내내 로테이션에 이제 붙박이로 뛰게 될 텐데 저는 그 웨더스를 데려올 때 내줬던 선수들의 그 스케일이라든가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생각보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데려왔단 말이죠. 그게 이 선수에 대한 양키스의 어떤 기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웨더스가 작년에 스프링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공을 뿌리면서 그렇죠. 좀 기대를 받기도 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정규 시즌에는 살짝 부상도 있으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정규 시즌에도 좀 가끔씩은 눈에 띄는 그런 번뜩이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양키스에서 잘 만진다면 충분히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마이너스된 요소가 없고 어떻게 후려칠 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토론토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알동의 어떤 패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도 알동은 지옥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나마 이야기할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데빈 윌리엄스나 위버가 빠진 불펜인데 그렇죠. 베드나 도발 이 둘이 작년 초에 데빈이나 위버보다 못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어렵거든요. 그것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불펜도 크게 걱정 없을 것 같고 양키스 불펜 특징이 이제 자완이 없다는 건데 라이언 웨더스가 만약에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서 밀려나더라도 그렇죠. 스윙맨으로 간다. 네, 스윙맨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양키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지를 제외하면 타율에서 힘을 보태줄 선수가 벨린저를 제외하면 없거든요. 없죠. 근데 이 부분이 좀 타격적인 측면에서 사이클을 많이 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제외하면은 문제는 크게 없는데 사실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돌고 도는 거니까 좋을 때는 네. 엄청 무섭겠죠. 시즌 단위로는 상관이 없거든요. 사이클이 단기전. 네. 오히려 단기전에서 이런 점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네. 저도 양키스 타선이 작년이랑 똑같이 유지된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WRC 플러스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게 WRC 플러스가 높은 팀 중에서 작년 양키스처럼 삼진율이 높은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공략당한다면 살짝 허무하게 물러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다. 예. 명과 암이 확실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급은 헤비급이다. 압도적이다. 그렇습니다. 지구 우승 경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예. A의 아메리칸 리그 우승 경쟁도 음. 선두 주자 중 하나예요. 예. 여전히. 자, 양키스는 이제 게리콜과 로돈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일단 맥스 프리드가 1선발 자리를 맡게 될 것 같은데 맥스 프리드의 2026 시즌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워낙 안정감이 있는 투수죠. 예, 레퍼토리 그 완성도로 치면은 리그 전체로 봐도 손가락에 꼽히는 한 손에 꼽히는 선수고 지난 몇 년간 너무나도 일관된 아주 높은 수준의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전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수의 최대적인 부상만 아니라면 네. 나오기만 한다면 이 선수가 특별히 부진할 만한 어떤 건덕지라든가 예측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 선수가 참 그거잖아요. 매년 사이영 후보 누가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맥스 프리드를 뽑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탑 10 투수 무조건 꼽아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프리드는 일단 넣고 시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투수거든요. 그래서 참 데려올 때도 느꼈지만 좋은 투자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키스 로테이션 특히나 부상자들이 많고 인저리 프로는 선수들도 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간 선수들도 있고 프리드가 양키스의 어떤 새로운 수호신이 되지 않을까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양키스도 살펴봤는데 양키스도 역시 토론토와 비슷하게 지구 우승 그 뒤를 넘어서 리그 우승까지도 가능한 그런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팀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인데요. 보스턴은 제가 봤을 때 선발진에서의 굉장히 많은 교체가 있었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서 레인저 수아레즈를 영입을 했고 소니 그레이 선수가 또 새롭게 선발 로테이션을 자리를 하게 될 텐데 보스턴의 2026 시즌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백화점에서 쇼핑할 유망주도 있었고 그쵸. 돈도 있었고 근데 뭔가 백화점에서 캐텔 마르테라든지 콜 레이건스라든지 뭐 피터 알론소, 알렉스 브레이건 다 피팅을 해봤는데 아까웠나 봐요. 결국 세인트루이스 아울렛에서 소니 그레이, 윌슨 콘트라스 데려오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좋은 선수들이죠. 네, 이 선수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스턴이 가지고 있는 그 에셋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이제 팔아야 되는 외야도 처분하지 못했고 소니 그레이도 항상 좋은 투수지만 구속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의 오프 시즌 자체에는 막 완전히 A 플러스라는 점수는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B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B 정도. 예. 근데 보스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에셋들을 생각했을 때 B가 아쉽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주전 3루가 데버스에서 브래그먼에서 더빈으로 약화되는 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참 이 정도면 이제 달릴만 한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오프 시즌 무브를 봤을 때 예산 절감이라든가 예산 버짓 아래에서 이제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사치세를 너무 넘기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친다면 아주 좋은 일관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무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평점을 준다면 B 플러스는 줄만 할 것 같아요. 소니 그레이, 윌슨 콘트라스 다 좋은 선수고 네. 거기다가 케일럽 더빈도 사실 전 저평가된 우량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평가된 아주 슬리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레인저 수아레즈의 영입이라든가 또 뭐 아이세아 카이너팔레파 이 선수도 유틸리티로서는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아주 좋은 효용을 제공하는 선수고 종합적으로 여러모로 필요한 구멍들을 잘 메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다면 이 팀은 투수에 대한 뭐 패티시가 있는 건지 혼자서 8인 10인 로테이션을 운영할 생각인 건지 좀 여러모로 좀 의아한 그 투수 쪽에 있어서 무브를 보여줬는데 사실 뭐 다저스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선발 투수라는 게 다다익선이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으니까 시즌 중 치르다 보면 부상자도 많이 나오게 되고 당장 제 응원팀이 매치만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선발 투수 부상만 6명, 7명을 당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버텨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뭐 나름대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 이렇게 포장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나 지구가 알동이라 그렇지 어지간한 다른 좀 비교적 약한 지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네. 지금 당장 그 팬그래프 기준으로 스타팅 라인업을 보니까 로만 앤서니, 트레버 스토리, 제런 듀란, 윌슨 콘트레라스, 윌리엄 어브레이유, 카를로스 나르바에즈, 케일럽 더빈, 마르셀로 메이어 그리고 세단 라파엘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뭐 IKF라든가 마사타카 요시다 그리고 코너웡 또 마이너리그에도 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 몇 명 있고요. 메이저리그 된 선수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뎁스가 굉장히 좋고 투수는 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거의 뭐 더블 스쿼드 돌려도 되는 수준이고 혼자서 로테이션 2개 돌려도 돼요 이 팀은. 그래서 로테이션에 코넬리 얼리나 페이턴 톨레가 그렇죠. 못 들어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어지간한 팀이면 바로 기회 주거든요. 네. 근데 얼리는 실제로 지난 시즌에 꽤 던지기도 했고 메이저리그에서. 그리고 뭐 여기다 더해서 잊혀진 이름이지만 트리스턴 카사스 같은 선수도 나름대로 업사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팀 혼자서 뭐 35인, 36인 메이저리그 로스터를 운영하라 그래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뎁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 많고 기본적인 체급도 양키스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토론토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팀이라 부를 만한 어떤 체급을 가지고 있고 팜도 여전히 좋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걱정할 거리는 없으나 아까 종민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 자원들의 처분에 실패한 건 좀 아쉽긴 하다. 하다못해 듀란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듀란 화끈하게 하나 판다 질렀으면은 확실한 빅벳 내지. 근데 듀란 자체가 전 좋은 타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타자 받아오자고 듀란을 팔진 않았을 것 같고 조금 통 크게 만약에 유망주 하나 묶어서 팔았으면은 에이스 확실히 데려왔을 거거든요. 뭐 케텔 마르테 데리고 왔으면 그쵸. 그냥 바로 A+. 바로 A+죠. 근데 뭐 조금의 아쉬움은 있으나 여전히 다크호스들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 다크호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환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FA에서 레인저 수아레즈를 데려오긴 했는데 살짝 모양새가 브레금을 놓치고 나서 그 돈으로 지른 느낌이잖아요. 그대로 꼬라박은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데버스를 보낸 것 자체는 이해가 돼요. 이제 데버스가 갈수록 컨택률이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 좀 불안불안한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보낸 것 자체는 팀과도 이해가 갈등이 되는데 있었고. 네. 그럴 거면은 브레그먼은 잡아야 되지 않나. 또 그게 브레그먼을 놓치고 나서 보면은 미러키랑 트레이드하기 전까지 네아뎁스가 되게 처참했거든요. 그렇죠. 어디 맞아요. 부상 한 명 생기면 큰일 날 정도로. 그 부분은 그래도 이제 미러키랑 트레이드로 내야수 3명을 데려오면서 보강이 됐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프시즌.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3루 자리가 지속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는 않아요. 데버스에서 브래그먼도 사실 순수 타격만 놓고 보면은 명백한 다운그레이드인데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인데 거기서 케일럽 더빈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수비적으로야 확실히 유틸리티가 좋아졌지만 타자로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보스턴 페이너스 하나죠 이제. 하나죠. 예. 데버스에서 브래그먼 내려온 것도 뭐 그래 수비라도 브래그먼을 하니까 오케이 하지만 거기서 더빈까지 내려오는 건 조금 짜증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화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 뭐 지금 딱 오프 시즌이 끝나고 만들어진 로스터를 봤을 때 그렇다고 뭐 엄청 분노할 만하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만한 시즌을 치를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야구 리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약간 나이가 좀 많이 들면 좀 아무래도 기량이 꺾이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보스턴을 보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마무리 투수 체프먼 선수가 나이가 38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빠른 공 가지고 있고 여전히 좋은 직구 커맨드 갖고 있지만 이제는 좀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 아닌 걱정도 들었는데 체프먼이 맞는 마무리의 좀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잘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만약에 체프먼이 망가진다면은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게럿 위틀락이죠. 네. 아마 지금 세던맨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팀 내 넘버 2 불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 보스턴 레드삭스 불펜의 핵이자 어떤 변수를 차단할 만한 그 어떤 능력치를 가진 선수를 한다면 휘틀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저스틴 슬레이튼이라든가 뭐 잭 켈리 뭐 이런 선수들 쭈르륵 있긴 한데 휘틀락만큼의 스토프라든가 어떤 세부지표 그리고 그런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불펜 쪽에서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다. 호스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프먼이 한 시즌 더 버텨줘야 될 것 같다. 체프먼이 실제로 나이도 많기도 한데 지난 시즌 전까지 막 시즌별 성적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았잖아요. 들쑥날쑥했죠. 뭐 4점째 찍는 시즌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주 더블 로테이션 돌릴 수 있는 그 선발진들 그 중에 한두 명
뭐 스윙맨으로 또 돌려버리면은 어떻게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또 톨레가 아직 변하고 완성도는 낮지만 그쵸, 페스티벌이 그쵸.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음. 불펜으로 써도 네, 되긴 80점 하니까. 페스티벌은 그냥 쓰면 되죠. 맞아요. 보스턴 레드삭스까지 살펴봤고요. 선발 자원이 또 많기 때문에 또 더블 로테이션을 돌려도 될 정도로 선발 로테이션이 많고 백화점의 선수들보다는 약간 좀 급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4위 팀입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인데요. 저는 템파베이의 무브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이드로 개빈 럭스를 영입을 했고 FA로 또 세드릭 멀린스까지 영입을 했는데 템파베이의 이번 겨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것 같아요, 종민 씨? 템파베이 잘 팔았죠 일단. 템파베이답게 했죠. 네, 네. 진짜 잘 팔았어요. 바즈 잘 팔고 로우 잘 팔고 데려온 유망주들 다 괜찮고 그리고 그렇다고 완전히 탱킹을 시도하진 않았던 게 뭐 럭스도 잘 데려왔고 로테이션을 봐도 뭐 라스무센, 페피오, 맥클라난 근데 던질 수 있나요? 던질 수 있겠죠. 그래도 1년 반을 통째로 쉬었는데. 그리고 뭐 닉 마르티네즈나 마츠로 어쨌든 선발 로테이션도 잘 보강을 했으니까. 네, 사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카미네로가 과연 첫 시즌이 과연 프루크가 맞는지 아닌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난 시즌에 최대 아킬레스건이라 한다면은 장타력. 그 중에서 특히 외야수들이 장타력이 끔찍했거든요. 카미네로 빼면 홈런 타자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상. 기껏해야 브래들라우 정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개빈 럭스도 데려왔고 뭐 이 선수가 장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템파 선수들에 비하면 기대해 볼 만한 건덕지는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세드릭 멀린스도 데려왔고 그리고 아주 솔리드한 제4 외야수라고 할 수 있는 제이크 프렐리도 데려왔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외야 뎁스에 좀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무브들이 성공적으로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아쉬운 외야수들의 장타력, 제가 알기로는 지난 시즌 외야수들 전체 합쳐서 홈런을 30개를 못 친 걸로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어떻게 좀 메울 수 있다면 다음 시즌에 지구 우승까지는 어려워도 와일드카드 한 자리 두고 끝까지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종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쉐인 맥클라난이 좀 똑바로 던져줘야 돼요. 네. 이 팀의 업사이드가 나올 구석은 지금 맥클라난 정도 빼곤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 우리 알잖아요. 그 없는 살림에 살림 꾸려 나가야 되는지라 매년 순환시키고 매년 리빌딩에 가까운 무브, 리툴링에 가까운 무브를 매년 가져가면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몸을 비트는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틀다 못해 이제 마른 그 오징어 쥐어짜듯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아끼던 탐망주 바지까지 팔아버리면서 유망주 다시 채우는 거 보니까 참 이 마켓이라는 게 안타까운 것 같긴 해요. 지금 알동 네 팀이 다 돈을 쓰고 있는 와중에 혼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쓰는 상황이면은 하다못해 그 밑에 있는 지난 시즌에 밑에 있는 팀도 돈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는 꼴등해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로스터를 보게 되면은 터무니없지는 않아요. 뭐 탱킹 팀의 로스터는 절대 아니고 100패할 팀도 아니고 100패도 절대 아니고요. 5할 승률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또 그리고 와카 경쟁 끝까지 한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템파니까. 뭐 로스터만 보더라도 게빌 럭스, 얀디 디아즈, 조나단 아란다 지난 시즌에 되게 잘해줬죠. 그다음에 주니어 카미네로, 세드릭 멀린스, 제이크 프렐리, 테일러 월스, 챈들러 심슨. 이 선수 재밌더라고요. 육상 선수. 그리고 닉 포르테스. 여기다가 뭐 벤 윌리엄슨, 저스틴 헨리 말로이, 조니 델루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스케일을 갖춘 좋은 레귤러급 그리고 뎁스 유틸리티급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확실한 스타가 아쉬운 것뿐이지. 예, 그리고 로테이션도 드류 라스무센, 라이언 페피엇, 쉐인 맥클라나한, 닉 마르티네즈, 스티븐 마츠. 맥클라나한이 건강하게만 뛰어줄 수 있다면 1, 2, 3, 3벌까지 이어지는 그 위력과 어떤 업사이드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건강해야죠. 페피엇이나 라스무센이나 맥클라나한이나 전부 다 건강 이슈가 없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이걸 어디까지 몇 이닝 뽑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는 살림에 몸을 비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같은 지구에 있는 경쟁자들이 죄다 고래들이니까 맞아요. 혼자 등 터져 나가는 새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새우치고는 좀 건실하죠. 새우도 새우 중에선 헤비급인데 타이거 새우네요. 타이거 새우인데 아주 튼실하고 살 많은 타이거 새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승환 씨가 어떻게 저는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선수가 누구죠? 앞에서 다들 외야수 장타력이 약하다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템파베이가 휴스턴에서 트레이드로 제이콥 멜튼을 데리고 왔는데 맞아요. 네. 제이콥 멜튼이 지난 시즌 트리플 A에서 굉장히 좋은 장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올 시즌 잘 활약할 수 있다면 템파베이 약점을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타만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다면 확실히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휴스턴이 내보낸 이유는 있죠. 히트 툴이 좀 많이 아픕니다. 히트 툴이 좀 많이 아픈 선수라서 그걸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저점 방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주를 이야기하자면은 그 카슨 카슨 윌리엄스. 카슨이 작년에 진짜 부진 오브 부진이었거든요. 네. 올해는 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선수가 지금 템파베이가 계속 유격수 포지션이 어떤 모종의 그 전임자가 사고를 크게 치고 이제 멀리 떠나신 이후로 유격수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테일러 월스 주전으로 1년 하는 건 좀 그래요. 월스 진짜 안 돼요. 수비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빠따는 트리플 A에서도 안 통하는 빠따예요. 그래서 카슨 윌리엄스가 최소한 OPS 650에서 700을 치면서 수비를 잘 해주면은 어떻게 팀의 체급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템파베이 레이스가 없는 살림에 또 굉장히 온몸을 비틀어서 좀 해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구 우승까지 좀 힘들고 이제 와일드카드 경쟁까지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팬들분들의 또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마지막 팀인데요. 볼티모어 오리올스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무래도 피트 알론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년 1억 5,500만 달러로 영입이 됐는데 피트 알론소의 추가적인 영입 그리고 마무리로 라이언 헬슬리까지 영입이 됐는데 볼티모어가 좀 크게 많이 스텝업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로스터죠. 네. 크게 작년에 되었죠 일단. 되었죠. 엘리아스 크게 되고 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론소 현질도 했고 헬슬리도 최저점에서 데려와서 뭐 어느 정도 잘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발데스까지 데려왔으면 베스트였겠지만 사실 그 1루 알론소 2루 제콜 쓰는데 발데스를 데려오는 게 좀 그렇죠. 어쨌든 덕분에 브래디시, 로저스, 바즈로 이뤄지는 1, 2, 3선발 라인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타자진이 좀 이제 문제인데 분명히 반등을 기대할 선수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쵸. 러치맨도 있고 카우저도 있고 바사요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칠 거고요. 굉장히 뛰어난 툴을 가진 선수고 건너 앤더슨도 지금보다 당연히 잘 칠 거고요. 코비마요도 있고 코비마요도 있고. 근데 이 팀은 너무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가 많지 않다. 타선의 상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 꼴등은 안 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꼴등은 솔직히 템파베이가 근데 이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고점이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점은 엄청 높을 텐데 과연 그 고점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팀 빌딩 자체, 구성 자체는 매력적으로 해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점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건 있고 대신 고점은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월드시리즈까지 갈 만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계속 방금도 말씀해 주셨던 바사요, 코비마요, 에이드리 러치먼 여기에 이어서 뭐 딜런 비버스 이런 선수들 아직은 제대로 된 어떤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어린 선수들이 툴이 다 좋거든요. 이 툴이 어디까지 발현이 되는지에 따라서 전 양키스까지도 토론토까지도 충분히 위협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아까 1, 2, 3 선발 말씀해 주셨는데 브래디시, 로저스 그리고 바즈 정도면은 순수 업사이드만 넣고 보면 저도 AL 최고 수준의 업사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상 이슈가 또 어디까지 관리가 될지가 중요하겠지만 승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즈가 작년에 ERA는 좀 안 좋았지만 저는 바즈가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 피칭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스토프도 괜찮고 작년에 또 홈을 마이너 구장에서 뛰었잖아요. 바즈가 템파베이에서. 근데 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가지고 부정구장이잖아요. 뭐 볼티모어로
이적한 다음에 성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러치맨도 반등할 것 같아요. 작년에 세부 지표는 좀 반등을 했었어가지고 제 양보다. 근데 잭슨 홀리데이가 지금 일단 이탈을 하긴 했잖아요, 부상으로. 근데 전 잭슨 홀리데이도 평가가 사실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 1위 유망주로 평가받던 때보다는. 그래서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21살에 평균 정도 치는 게 쉽진 않으니까 어려요. 괜찮은 재능이라고 네, 생각을 아주 어려요. 하는데 근데도 유망주 시절에 기대봤던 그런 막 30, 30 유격수 막 그런 힐링은 이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도 잘 믿지는 않았어요. 아 저도 최근 파이프라인 1위 찍었던 유망주들 중에 가장 약한 선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은 해요.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1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도 그때 생각했던 게 랭포드나 카미네로가 잭슨 홀리데이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저도 했어요. 여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쁜 지금은- 선수가 아니고. 지금은 예.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웨스트버그도 또 이제 부상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참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부상이 또 이제 시작부터 이제 슬슬 들려오기 시작한데 소식들이 결국에 모든 팀들의 최대적은 부상이다. 예, 이미 시작부터 나름대로 중요한 핵심 선발 2명이 장기를 끊고 나가버리니까 시즌 플랜이 벌써부터 약간 어그러지는 느낌인데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이 자리를 이제 또 코비 마요라든가 이런 선수를 어떻게든 메운다고 하니까 또 이 기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사요, 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린 선수들 비버스 이런 선수들 또 경험치 좀 일찌감치 먹여보고 한번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네, 뭐 옥석 가리기 한다 옥석거리게 한다 생각하면은 왜냐면 팀 체급 자체는 좋으니까 다른 이제 베테랑들 영입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입 선수 얘기할 때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테일러 워드도 굉장히 유의미한 영입입니다. 이 워드 저는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에인절스에 그동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보였죠. 안 보였던 네. 거지. 이 선수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될 선수예요. 그래서 이 워드가 얼마나 해줄지를 지켜보는 것도 볼티모어 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번 시즌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론소 헬슬리가 다 여기로 넘어갔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뭐 잘해주길 바라고 넘어가서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이제 우리 1, 2, 3 선발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로테이션 퀄리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애플린 재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주 믿음직한 하위 로테이션 투수인 크리스 배싯 잘 데려왔죠. 그리고 뭐 딘 크레머 같은 선수가 붙박이로 로테이션을 돌 때야 좀 약간 불안한 거지. 롱맨이나 6선발 비상 요원으로 뛰는 딘 크레머 정도면은 충분하죠. 메이저 레벨의 투수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지난 시즌에 크게 대인 걸 우리 엘리아스 단장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로스터를 잘 구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게 해서 볼티모어까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5팀을 모두 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2026 시즌 예상 순위를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방송 세 분이 또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공통적으로 조금 느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위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팬그래프 상에서는 양키스를 지금 우승으로 받고 이어서 보스턴, 토론토, 볼티모어 그리고 템파베이까지 이렇게 순위가 예상이 되어 있던데 한 번씩 예상 순위를 얘기를 해볼까요? 어렵네요. 참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운데. 수강 씨부터 해볼래요? 저는 세부적인 순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티어는 딱딱 나눠지는 어떻게? 것 같아요. 저는 맨 위에 토론토랑 양키스, 그 밑에 볼티모어랑 보스턴, 맨 마지막에 템파베이. 티어로. 네네. 그나마 근데 그 안에서 꼽자면은 저는 토론토가 양키스보다 살짝은 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볼티모어, 보스턴도 저는 볼티모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토론토, 양키스, 볼티모어, 보스턴, 템파. 네네. 이렇게 1, 2, 3, 4, 5. 그럼 종민 씨는? 저는 여기서 양키스를 1등으로 올리겠습니다. 양키스, 토론토, 볼티모어, 보스턴, 템파. 저는 올해도 보스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1위까지는 못 두겠지만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볼티모어, 템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각 그 주석을 달고 싶은 게 저는 일단 5할 넘어가는 팀 4개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90승 팀이 3개 나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 이 세 팀이 와카 그대로 간다 해도 저는 네. 별로 안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로 보스턴이든 볼티모어든 지구 우승 한다고 해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양키스가 정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볼티, 뭐 토론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볼티나 보스턴이 확실히 모든 변수들이 좋게 터져서 100승 찍고 지구 우승한다? 저는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템파베이는 좀 많이 놀랄 것 같긴 템파는 한데. 놀랄 것 같긴 한데 작년에 토론토가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야기할 때 이제 막 다 이제 토론토 5등에 났다가 갑자기 토론토가 1등한 느낌이었거든요. 막말로 그래 볼티모어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변수들 다 터져가지고 막 코비 마요 30홈런 찍고 러치만 반등하고 뭐 로저스 바즈 다 빵 터져가지고 1, 2, 3 선발 다 에이스급으로 던지고 이러면 100승 하는 거고요. 100승이 뭡니까? 또 월드 시리즈. 월드 시리즈 가죠. 그리고 네. 보스턴에서 로만 앤서니가 지난 시즌 후반기 했던 거 그대로 풀 시즌을 해버리면은 여기도 90승 넉넉하게 하는 거고 다 할 말들이 있는 지구라고 생각해요. 예. 템파 정도 빼고. 네. 템파베이를 제외하고는 남은 4팀이 다 90승 이상도 가능하고 지구 우승 뭐 월드 시리즈까지 또 다 가능한 전력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항상 매번 이러는 것 같아요. 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를 또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중부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팀은 지난 시즌 지구 우승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인데요.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즌 좀 미라클이라고 여겨도 될 만한 대역전 우승을 한 이후로 좀 다시 한번 좀 요행을 바라는 건지 시장에서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시즌 리뷰 때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요행을 실력으로 바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실력으로 본 것 같아요. 션 암스트롱 하나가 영입의 끝이거든요. 끝. 네, 뭐 호세 라미레스 연장 계약이야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이거는 네. 양심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타선 쪽에 뭐라도 보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예 없었어요. 이제 믿는 게 데라우터, 카우프스, 발레라, 바자나까지 뭐 이런 1년차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데뷔도 안 한 시인들을 믿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날먹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심해요. 솔직히 내가 팬이면은 짜증날 것 같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에 그 메이저리그 그 셀러리 캡 어쩌고 저쩌고 이슈 때문에 내년 2027년에 파업할 수도 있다, 락아웃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사실상 확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클리블랜드 같은 케이스가 약간 안 좋은 발레 같아요. 네. 셀러리 캡 도입할 거면 셀러리 플로어도 도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돈을 쓰는 거를 강제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심해. 이번 오프 시즌에도 계속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팀 자체를 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로스터의 구조라든가 세부 지표 다 뜯어보면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게 운이에요. 이거 다. 작년에 피타고리안 승률 대비 8승을 더 했거든요. 이게 운이에요. 너무 운이에요. 예, 너무 운이야. 그리고 로스터 타선 체급이 이거는 라이트급도 아니고 하이급이에요. 솔직히 팀에서 오버롤 기준으로 장타라든가 체급 가장 기대해볼 만한 게 라미레즈, 호라는 말할 것도 없는 슈퍼스타니까 제외하고 콴이랑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드라우터가 2, 3등으로 뽑힐 정도면은 심각한 거예요. 솔직히 다른 타자들 OPS 700 기대하기도 어려워. 냉정히 말하면. 신인들 비중이 타선에서 되게 높다고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네. 사실 데라우터 한 명 정도 빼면은 막 실링이 딱히? 높은 애도 없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그나마 만자로도가 그래도 장타 포텐이 있으니까 이걸 기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외의 선수들은 어쨌든 수비지향적인 선수고 그나마 CJ 카이포스 아까 얘기한 선수 중에 이 선수가 50 정도 빠따 스케일은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나머지 이 선수단이 잘 모르겠네요. 저는 보면 볼수록 어떤 기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알 것 같은데 그 기조가 올바른지 그러니까 물론 스포츠에 올바르고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성공하는 팀들의 메타를 전혀 따라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들만의 어떤 성공 공식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말하지만 유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영입도 션 암스트롱 하나밖에 없었다? 사실 이 팀 선발진도 좀 문제예요. 지금. 이게 클볼 투수 공장이라는 얘기가 항상 있고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심지어 야수들
그 메타를 못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투수들도 스토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썩 그런 유형의 투수들이 하이 업사이드 유형의 투수들이 없거든요. 그나마 케빈 윌리엄슨. 케빈 윌리엄스는 아주 매력적인 투수고요. 네. 그나마 거기 빼고는 지금 로테이션 예상된 거 보면은 케빈 윌리엄스, 테너 바이비, 슬레이드 체코니, 로건 앨런, 조이 칸틸로 이 정도인데 예. 칸틸로 정도는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칸틸로 그리고 케빈 윌리엄스 이 두 명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다른 선수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오히려 불펜이 매력적이죠. 케이드 스미스, 헌터 게리스 여기다가 뭐 맷 페스타 아니면 뭐 코너 브럭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쪽이 차라리 스토프 측면에서 매력적이라서 나름대로 좀 볼만한 구석들이 있고 그 외의 로스터가 썩 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력 이탈도 있었고요. 예, 그 얘기는 하지 말죠. 참 그래요. 참 한심해요. 그냥 얘기하죠, 클라스님. 조작질을 해도 그렇게. 포시에서 조작질은. 최근에 또 기사가 나온 게 몇십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하는 짓이다 진짜로. 알아서 돈 챙겨줄 텐데. 그 정도 클라스 정도면 FA 시장만 나와도 최소 몇천만 불. 최소 몇천만. 그러니까 1억 달러까지. 1억까지도 갈 텐데 나이도 어리고 아직 한창인데 뭔 한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자기 보고 자기가 거듭차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가 안 나오네. 지난 시즌 지구 우승팀인데. 그러니까 몇 년째 이러는 것 같아요. 클블은 매년 안 좋은 소리로 프리뷰를 하고 시즌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상한 기운을 받아서 지구 우승 내지는 경쟁을 하고. 이게 성적이 나와서 저희가 말을 좀 순화해서 하는 거지 성적이 안 나왔으면은 정말 많이 거 봐라 왜 진짜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진짜 많이 욕 먹었을 거예요. 좀 근데 팬들도 욕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클리블랜드가 매 시즌 이제 겨울 때마다 돈을 너무 안 써서 항상 성적이 좀 안 나올 거다 매년 예상은 하는데 항상 시즌 말에 보면 할 말이 없어. 또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올 시즌은 정말 그 중에서도 역대급 시즌 정말 돈을 안 쓰는 그런 시즌이 돼서 올 시즌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지난 시즌 2위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지구 우승을 했어야 될 팀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입니다. 굉장히 영입을 잘 했어요. 그 프람보 발데스를 휴스턴에서 영입을 했고 또 낭만까지 챙겼습니다. 저스틴 벌랜더가 디트로이트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디트로이트의 겨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토론토가 체리를 꽂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체리를 꽂는데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되게 말이 많았어요. 스쿠볼 트레이드 때문에. 근데 뭐 32밀 주겠다. 결국 발을 뺐죠. 그리고 발을 빼는 동시에 프람바 발데스를 영입하면서 완벽하게 원투펀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즈 올슨이 시즌아웃 뜨자마자 바로 이제 벌랜더 복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낭만 한 스푼까지 챙겨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유일한 문제점이라면 사실 타선에 색채를 더해줄 선수가 기껏해야 랄리 그린, 캐리 카펜터 이 둘뿐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색채를 더해준다는 게 사실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막 100에서 110 정도 쳐줄 선수들은 많아요. 좋아요. 근데 뭔가 그 색채를 더해줄 뭔가 어떤 중심점이 되어줄 선수가 별로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괜찮습니다. 맥고닉을 대기 중이에요. 그렇죠. 또 라일리 그린이 되게 좋은 선수긴 하지만 슈퍼스타급이라고 하냐 하면은 그건 좀 의문점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55. 네, 맞죠. 아니면 보더라인 60 그레이드 선수인데 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그래도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유망주 시절부터 따라온 그 히툴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결국에는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도 몇 년 차 됐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런 선수다라고 이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뭐 지금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수긴 너무 너무 좋죠. WR 4도 찍어주고 너무 좋은 선수인데 한 틱 더 가주길 바라는 게 또 팬의 마음이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은 일단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 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너무 좋은 얘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코어가 어려요. 맥고닉을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리그에서 가장 지금 플로어가 높은 야수 유망주로 평가를 받는 게 이제 맥고닉을, 히트 툴이 평가 거의 70, 75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최고 수준이죠. 리그 전체로 봐도. BA였나 파이프라인이었나 80도 줬더라고요. 히트툴 80. 야, 어마어마하네. 근데 실제로 이 선수 마이너리그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하드힛 레이트라든가 스위스파드 레이트 같은 게 뭐 천장 뚫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뛰어난 어떤 히트를 보유하고 있고 퓨어 히터로서 너무나 이제 이상적인 툴을 보유하고 있어서 메이저리그 넘어와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시즌에 좀 아쉬웠지만 여전히 어떤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콜테키스 같은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리고 매력적인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수진에서의 이 보강 같은 것들이 더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스쿠발 지켜낸 것도 분명히 엄청난 그러니까 지켜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전력 상승 요인이고 여기다가 뭐 프란보 발데스 말할 것도 없고 뭐 플레어티도 나쁘지 않고 플레어티도 여전히 기대치가 있는 선수고 그래서 여전히 지구 우승 1순위 후보 같죠. 예, 사실 최근만 놓고 보면은 중부지구 1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단순 최근만 놓고 보면 승환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리고 맥고니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맥고니글이 그 마이너 성적이랑 세부 지표를 가지고 만약에 메이저에서 주전급도 못한다? 그러면 진작에 이제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의 좀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그 정도의 유망주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2부 때 내셔널리그 얘기할 때 언급할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미친 유망주가 하나 지금 1위 자리를 알박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저는 맥고니글이 1위 자리 먹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그 선수가 실링은 더 높겠지만 네. 저는 성공 레귤러 확률 자체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터졌을 때 그 위력이 그분께서는 이제 거의 예. 원자폭탄, 수소폭탄급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건 역대를 다툴 정도로 예. 터질 거라. 맥고니글 씨는 어지간하면 레귤러는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지금 너무 여러 히트툴이라든가 종합적인 선수 완성도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이상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좋은 얘기밖에 안 했네요. 디트로이트는 클리블랜드랑 다르게 여긴 낭만까지 챙겼으니까. 로스터의 구성이라든가 쓰고 돈을 쓰는 방향성이라든가 팜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같은 너드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긴 해요. 예. 유망주도 많아요. 유망주 심지어. 팜도 좋아요. 여기 맥고니글만 있는 게 아니라 브리세뇨도 있고 클락도 있고 맥스 클락도 있고 이제 투수 쪽에서도 괜찮은 유망주 한두 명 대기 중이고 좋습니다. 네. 예. 예, 저는 타이거스의 불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랜더스에서 작년에 활약했던 앤더슨 선수가 그렇죠. 불펜으로 들어왔고 올 시즌 또 보니까 켈리 젠슨 선수가 마무리를 맡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켈리 젠슨은 좀 어느 정상에서 좀 한 단계 내려온 듯한 그런 켈리 젠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이거스의 불펜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솔리드하죠. 네. 특별히 강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나게 못한다, 불안하다라고 할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팬그래프 기준으로 쭉 보게 되면은 켈리 젠슨, 윌 베스트, 카일 피네건, 타일러 홀튼, 브래넌 해니피, 브렌트 어터, 뷰 브리스크, 드류 앤더슨 이렇게 잡히는데요. 뭐 아주 강력한 컨텐더급의 불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디 가서 뭐 불펜 때문에 경기 말아먹을 것 같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냥 지난 재작년이랑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무난해요. 불펜치는. 예, 평균 느낌. 그래서 젠슨이 추가된 게 어쨌든 윌베스트나 피네건을 하이 레버리지에 쓸 수 있다는 거라서 충분히 이 정도면 네. 그냥 무난하죠. 진짜로 무난함의 결정체입니다. 네. 뭐 흰치가 잘 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메이저리그 짬밥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겠지만 아직 뭐 이 방송을 입문 방송으로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올 시즌부터 메이저리그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디트로이트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점으로 좋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캔자스 시티 로열스인데 로열스도 상당히 좀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열스의 이번 겨울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팬분이 직접 얘기해 주시죠. 일단 가진 에셋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티가 나요. 일단 레이건스 트레이드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말도 안 되고요. 구비치 정도야 팔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비쌌나 봐요. 아마 적당한 선에서 보강을 했고 뭐 이런 스몰마켓 팀들일수록 결국 툴뽕을 FA로 데려오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마이켈 가르샤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연장을 맺었고 진짜 좌익수가 최악이었어요. 사실 외야 전체가 최악이었는데 네. 뭐 중견수 우익수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좌익수는 정말 무주 공산이었는데 그걸 이제 차지해줄 아이작 콜린스 잘 데려왔고 콜린스로 소비한 자원 불펜을 이제 필리스 스트람을 데려오면서 잘 메꿨죠.
그리고 뭐 선발 뎁스 채우는데 좀 집중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일단은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작년 5번 마이클 메시가 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 생각하면은 업사이드가 타선 자체가 되게 높아졌죠. 좋아졌죠. 네. 아이작 콜린스만 데려온 게 아니라 여기다가 레인 토마스 같은 선수도 나름대로의 어떤 툴과 기대치가 있는 외야수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시즌 이제 우리 종민 씨가 외야가 끔찍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표로도 나타나는 게 지난 시즌 캔자스 시티의 외야 OPS가 리그 꼴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꼴찌일 거예요. 예, .625네요. 와. 사람입니까 이게? 다 꼴찌예요. 그 뭐 승리 기여도, 예. OPS 뭐 이런 거 다 꼴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이작 콜린스, 레인 토마스가 끼얹어지면은 그래도 리그 평균 내진 평균 이하까지는 올라오겠죠. 네. 충분히 확실하게 보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빈자리가 느껴질 만한 이제 아웃된 선수들 중에 빈자리가 살짝 느껴질 만한 게 전 마이클 로렌젠 정도. 예, 로렌젠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그래도 보여준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메스트람 데려왔고 뭐 베일리 팔터도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좋은 오프 시즌을 보냈다. 주어진 자원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점은 이제 옵시즌 가장 중요한 무브 중 하나가 담장을 당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로얄스 투수진이 지난 2년간 필리스에 이어서 투수 승리 기여도 2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어쨌든 카우퍼만 스타디움의 크기를 믿고 체인지업들을 다 조난에 파운딩을 했어요. 당장 이제 작년에 와카가 54%의 체인지업을 조난에 넣고 레이건스도 50%, 카멜론도 44%의 체인지업을 그냥 조난에 넣었는데 근데 이런 전략을 그대로 들고 가면은 사실 스토프가 그렇게 강력한 선발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피홈런 이슈는 확실히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팀 내 핵심 원투펀치라고 할 만한 게 지금 단계에서는 레이건스랑 부비치잖아요. 근데 이 둘은 사실 투구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레퍼토리를 봤을 때 담장 당긴 걸 엄청 치명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것 같진 않은데 그 외의 미드로테이션 아래쪽으로는 말씀해주신 대로 디자인이 좀 파운딩 그리고 오프스피드랑 브레이킹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약간 불안 요소인데 반대로 야수들이 좀 이득을 보긴 하겠죠. 특히나 제가 올해 되게 기대하고 있는 이 캔자스시티의 그 비교적 어린 3인방이 마이켈 가르시아 그리고 잭 캐글리아논 여기다가 카터 젠슨이거든요. 이 세 명이 다 장타툴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 짧아진 담장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수로 두고 언급을 안 하는 두 명의 선수가 있죠. 바비 빗 주니어랑 비니 파스칸티노. 네. 이 두 선수는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다른 놈들이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어요. 둘은 하던 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저는 캔자스시티가 바위트 주니어 하나만으로 굉장히 고평가 받을 만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바위주가 지금 아마 오탄이랑 저지 다음으로 MLB 전체에서 3위 선수라는데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동의합니다. 이제 팀의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책임지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스프링 트레이닝 끝나고 이제 선발 개막전 프로젝티드 오프닝 데이 로스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팬그래프스에 나오고 있는데 쭉 보니까 지난 시즌 대비 확실히 매력이 있어졌어요. 네. 마이켈 가르시아, 바비 빗 주니어, 비니 파스칸티노, 살바도어 페레즈, 잭 캐글리아논, 조나단 인디아는 좀 많이 밉죠. 인디안 근데 리바운딩 하겠죠. 하겠죠. 네. 작년보단 잘하겠지. 그 약간 필스팬이 에로놀라 보면 그래도 뭐 작년보다 잘하겠지 이러잖아요. 작년보다 못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작년 못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카터 젠슨, 아이작 콜린스, 레인 토마스 이렇게 잡히는데 쭉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명색이 좀 좋아졌어요. 구색도 갖춰진 느낌이고. 이게 업사이드가 한 작년 두 단계는 올라간 것 같아요. 한 타서진 한 40 그레이드 주면은 다행이다 그치. 이거였는데 올해는 50은 줄만한 것 같아요. 55까지도 갈 만한 것 같아요. 여차하면. 네. 특히나 캐글리아논하고 카터 젠슨이 터져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카터 젠스는 상수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네. 캐글리아논 어때요? 걔는 지금 점점 기대치가 좀 빠지고 있어요. 또 타격폼을 바꿨더라고요. 아, 이게 또 타격폼을 바꿨어요. 또 바꾼 게 약간 조도노커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름을. 저는 여전히 기대치 있습니다. 워낙에 유망주 시절에 보여줬던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학 그 드랩 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23살이니까 올해 네. 잘해줘야겠죠. 어쨌든 카글레온 같은 타자는 기대를 하고 시즌을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분명히 카글리안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타선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쭉 로스터를 보고 있는데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다크호스 중에 하나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불펜도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불펜 1, 2, 3펀치까지가 꽤 맛이 좋네요. 네. 카를로스 에스테베즈, 루카스 얼색, 메스트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뭐 예전에 뭐 2010년대 중반에 그 엄청난 그 1, 2, 3 불펜 3인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을 그런 불펜 하이레버리지 불펜들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난 시즌 대비 확실히 구색이 아주 예쁘게 갖춰져 있다. 실제로 여러 프로젝션이나 그런 걸 보더라도 잘 찍혀요. 발데스 영입까지 포함된 디트로이트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앞서 있는 프로젝션도 꽤 있더라고요. 85, 86승 잡혀 있는 프로젝션 꽤 많이 보였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 그 통계 모델들도 캔자스 시티의 다음 시즌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캔자스 시티가 지난 시즌 외야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외야를 좀 보강을 하고 담장을 좀 앞당기면서 투수들의 좀 피홈런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걱정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로열스가 이번 겨울에 또 영입을 잘 해주면서 이번 시즌도 또 가을 야구에 갈 만한 그런 전력을 갖췄다라는 평을 또 들었고요. 화이트삭스는 아무래도 가을 야구가 힘들어 보이니까 이제 로열스라도 가을 야구로 가길 바라면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팀은 지난 시즌 4위 팀입니다. 미네소타 트윈스고요. 워싱턴에서 조시베 선수를 영입을 했고 휴스턴에서 빅터 카라티니가 넘어왔는데 솔직히 저는 미네소타는 순위 반등의 여지가 많이는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뭔가 보이는 이름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전력은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제 파블로 로페즈 토미존 수술 확정 났죠. 아, 저런.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로페즈가 빠지고 나니까 로테이션이 지금 조라이언, 베일리 오버, 시메온 우즈 리차드슨, 타지 브래들리, 제비 매튜스인데 무게감이 확 떨어진다 진짜로. 로페즈 하나 빠져버리니까 좀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번 오프시즌 미네소타 등급 주자면 저는 거의 꼴찌 줄 것 같아요. 보강도 없고 그리고 저는 가장 아픈 게 저는 꽤 괜찮은 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데릭 팔비를. 근데 결국 떠났어요. 종합적으로 팀의 밸류가 확 떨어져 가는 느낌은 있는데 팜 시스템이 좋다는 걸 그나마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팜은 여전히 아주 좋게 관리가 되어 있고 이게 데릭 팔비의 업적이죠. 이 팔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 팜 시스템하고 그 선수 수급 그리고 디벨롭먼트 관련해서만큼은 안 좋은 소리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꾸준히 좋은 레귤러급 선수들 많이 양성해서 많이 올려보냈고 팜 시스템에 각별히 신경을 썼던 단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져 오고 올해 평가도 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지가 또 관건인 것 같고 돈을 어떻게 쓸지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팜도 살짝 걸리는 건 전통적으로 이 팀이 팜도 부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엠마누엘 로드리게즈라든가 아니면 루이스 워커 젠킨스가 막 젠킨스 그렇게 루이스. 내구성이 좋지 않고 알렉스 크릴로프 또 아, 은퇴해버렸고 네. 참 운이 없는 프랜차이즈 같기도 하고 매년 합리적인 운용과 좋은 평가를 나름 받아왔는데 그 결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그거 한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리툴링을 하기에는 뭐 타선에 가진 힘이 워낙에 약하니까 그래도 뭐 어찌저찌 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파블로 로페즈가 누워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러면은 조라이언이나 바이런 벅스턴이 가장 가치가 높을 때 팔지 않은 걸 전 좀 후회할 것 같거든요. 카라틴이 데려온 것도 일단 제퍼스를 팔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못 팔렸고 근데 뭐 괜찮은 선수들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루크 키샬 되게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코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이제 미네소타도 제이 매튜스도 되게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력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알 중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알 중에 생각보다 좀 체급이 올라왔거든요. 네, 확실히 1황, 2황이 좀 정해진 느낌이고. 그래서 로스터를 보게 되면은 팔만한 선수 만약에 리빌딩 버튼을 누르기로 작정한다면 나름대로 좋은 대가를 받고 팔만한 에셋들은 꽤 있어요. 바이런 벅스턴이라든가 뭐 맷 월너도 나름대로 판다고 하면은 전화를 좀 받을 거고 트레버 라낙도 뭐 아주 뛰어난 에셋까지는 아니지만 판다고 하면은 탐낼 팀들 좀 있을 거고
로이스 루이스 긁어본다고 달려드는 팀들 분명히 있을 거고 뭐 많아요. 조라이언이야 뭐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은 탑백 유망주 2-3명은 넉넉히 땡겨올 거고요. 네. 그래서 벅스턴, 키샬, 조시벨, 맷 월너, 라이언 제퍼스, 트레버 라낙, 로이스 루이스, 빅터 카라티니, 브룩슬리 이렇게가 지금 예상 스타팅 라인업으로 잡히는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참 전력이 한 75승? 75승에서 잘 풀려야 5할 네. 딱 그 느낌을 주는 로스터고 특히나 파블로 로페즈가 만약에 있었다면 다크호스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파블로 로페즈가 시즌아웃 확정이 된 이상 로테이션도 좋은 평가를 해주긴 좀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네. 매튜스나 타지가 다 잘 던지면은 당연히 다코스가 되겠지만 그게 이거 둘 다 네. 기대하는 건 사실 좀 어렵죠. 욕심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팀의 체급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경쟁군들에 비하면은 확실히 그 좋았던 팜을 똑바로 활용하지 못한 느낌이 좀 든다. 그 육성 디벨롭먼트는 분명히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당장 이 팀에 지금 있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뭐 맷 월너라든가 라이언 제퍼스, 트레버 라낙, 로이스 루이스, 브룩스리, 뭐 루크 키샬 전부 다 드래프트에서 수급을 해서 키워낸 선수들이거든요. 전부 지난 거의 10년에 걸쳐서 외부 수혈된 선수가 거의 없어요. 뭐 벨 카라티니만 이번에 데려온 그 2명 빼면 네. 전부 다 자체 수급한 선수들이고 심지어 선발 로테이션도 시메온 우즈 리차드슨이나 뭐 라이언 브래들리 정도 빼면은 지금 팜에 있는 선수들까지 해가지고 다 자체 수급 선수들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대로 된 FA 영입을 못했다. 똑바로 외부에서 돈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아쉬운 구석들이 많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네소타 트윈스가 영입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좀 겨울에서의 그런 무브가 있었고 파브로 로페즈가 결국에는 이제 못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아쉽게 올 시즌을 보내게 될 그런 미네소타 트윈스였고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도 가장 좀 소득이 없었던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 팀 화이트삭스인데요. 오늘 이제 시범 경기를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무라카미 선수의 타격 하나로도 정말 올 시즌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콜로라도와 함께 최근 연속 시즌 100패를 하고 있는데 올 시즌 100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많은 영입을 했잖아요. 좀 화이트삭스의 오프 시즌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화이트삭스 좀 이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나를 콜로라도와 함께 묶지 마라. 이제 콜로라도와 함께 3년 연속 100패 팀이었거든요. 네. 이제 4년 연속 100패는 할 수 없다. 난 빠져나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영입을 했고 또 몰라요. 화싹은 음흉하게 포스트시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카이틸 몽고메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이번 영입에서 진짜 지옥까지 내려간 무라카미를 너무도 싼 가격에 건져 올리면서 2년 33일. 네. 저는 금액 보고 충격받았어요. 엄청 싸게 갔어. 와, 막 2억 달러 나오던 매물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타선의 무게감도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불펜도 이제 조던 레저, 그랜트 테일러, 세란토니 도밍게스면 훌륭하죠. 괜찮죠. 네. 매력 있죠. 근데 아직 부족한 게 유일한 게 선발진이에요. 선발진이 셰인 스미스, 데이비스 마틴, 션 버크, 앤서니 케이, 에릭 패디 쉽지 않아요. 이런 식인데 지옥이에요. 딱 여기만 지금 메이저 레벨이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그 괜찮은 딱 리그 중간급 선발 로테이션만 됐어도 다크호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조금 희망회로 보태서. 근데 선발 로테이션을 보는 순간 너희는 90패다.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바로. 사실 이 쉐인 스미스가 지난해 굉장히 예상 외의 활약을 펼쳐주긴 했지만 잘해줬죠. 이 선수가 4, 5선발로 있을 때 좋은 선수지 이 선수가 1선발에 있다는 건 팀이 뭔가 잘못된 그런 징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팜에 있는 선수들을 잘 육성해야겠죠. 뭐 당장 노아 슐치라든가 헤이겐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든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몽고메리가 지난해 굉장히 잘했긴 한데 아직 확실한 코어감이라고 보기엔 이번 시즌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무라카미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타선 자체에 약간 구색은 이제 확실히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체이스 메이드로스라든가 미겔 바르게스라든가
에드가 쿠에로 뭐 이런 선수들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바르가스라든가 뭐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엔 지난 시즌에 레귤러급 선수로서 발돋움을 확실히 해줬고 그리고 저는 뭐 카일 틸, 몽고메리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뭐 이런 선수들 역시 유망주 시절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꽤나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오스틴 헤이스의 영입이에요. 맞아요. 예, 중심을 나름대로 꽉 잡아줄 베테랑 타자의 존재가 필요했거든요. 이 팀은. 왜냐하면 베테랑들이라고 해봤자 OPS 600도 똑바로 못 치는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는 기량 자체는 확실히 좋은 선수이나 화싹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태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기량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베닌텐디도 이제 나이가 어느새 31, 32이 됐는데 유망주 시절의 기대치 전혀 못 채우고 매년 슬럼프 타는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오스틴 헤이스의 영입이 나름대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어떤 영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뭐 프로젝션만 보더라도 실제로 화이트삭스 타선에 대한 프로젝션이 아주 나쁘지 않아요. 뭐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100패 팀의 그 끔찍한 프로젝션은 아니에요. 다 플러스급 선수들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가 주류고 업사이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전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주요 어린 그 차기 코어감들의 히툴이 나름 안정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예, 콜슨 몽고메리라든가 카일 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고타율을 노리는 선수들은 아니겠지만 마이너리그 리포트들 보더라도 어프로치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출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만해요. 어떻게 될진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제서야 다시 좀 궤도에 올라갈락 말락하는 것 같다. 3년간은 진짜로 끔찍한 지옥에서 헤맸는데 이제는 최소한 지옥에서 한 발 정도는 좀 평지로 내디딘 것 같다. 이제 위 세계로. 그래서 올해 만약에 100패에서 벗어나서 한 70승 92패 내지는 좀 더 힘내가지고 한 75승까지 해준다면 확실히 이후에 희망이 생긴다. 뭐 이 정도로 전 보고 있습니다. 승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예전에는 딱 콜로라도랑 그런 묶이는 레벨에서 이제는 확실히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탱킹 팀들, 리빌딩 팀들 중에서는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콜로라도랑 묶으면 이제 좀 약간 화가 날 정도로. 아무도 그렇게 묶진 않을 것 같아 이제는. 네, 이제 4년 연속 100패는 너무 큰 오류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탱킹 리빌딩 화끈하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4년 연속 100패는 야구판에서 좀 그래요. 그냥 그 이름부터 타이틀부터가 좀 불쾌해. 그래서 이제는 좀 빠져나올 때가 된 것 같다. 자, 오늘 이제 시범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아침에 보고 왔는데 오스틴 헤이스가 또 홈런을 오늘 또 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올 시즌 화이트삭스는 가을 야구는 뭐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으로는 일단 100패 아래로 해야 되겠고 미네소타를 좀 역전해서 지구 4위 4등. 예. 한 70승, 75승 사이 해보고 싶죠. 전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네소타가 상태가 안 좋아서. 미네소타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진짜 화이트삭스 타선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업사이드가 있다. 네. 제가 21년도에 지구 우승할 때 정말 최고점에서 유입이 된 그런 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죠. 되니까요. 네. 자, 화이트삭스까지 또 알아봤고요. 이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순위 예상을 해볼 건데요. PD님부터 순위 예상해 주시죠. 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1, 2등 하는 게. 저도 1, 2등 체급이 생각보다 꽤 붙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가 아무래도 1등을 할 것 같고요. 디트, 켄자 1, 2위까지는 고정인 것 같고 제 체감상으로는 3등까지도 근데 저 클리블랜드 아무리 봐도 좋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클리블랜드랑 그 밑에 두 팀 차이가 좀 있어. 그러면 클리블랜드 3등 그다음에 미네소타 그래도 아직까지는 4등 그리고 화이트삭스 5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저는 1위 캔자스시티, 2위 디트로이트, 3위 미네소타, 4위 클리블랜드, 그다음에 5위 화이트삭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 4, 5등을 다 또이또이하게 보는구나. 아니 화이트삭스 좀 더 밑.
아, 화이트삭스는 좀 더 위치요. 오케이. 좀 도발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화이트삭스가 3등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클리블랜드 진짜 안 좋게 보는구나. 네.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당 1등이고요. 음. 킨자시티가 2등, 화이트삭스가 3등에 클리블랜드 4등, 미네소타 5등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네소타는 또 셀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자, 또 종민님이 또 오늘 가장 파격적인 또 순위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팀은 이제 휴스턴이 정말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고, 칼랄리의 맹활약으로 116승을 거뒀던 2001년 이후에 24년 만에 지구 우승을 차지한 시애틀인데요. 시애틀의 겨울 행보는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와, 시애틀 지금 팬그래프 프로젝션 기준으로 그나마 콜령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완벽한 팀이에요. 맞아요. 오프시즌 너무 잘 보냈어요. 뭐 엄청난 네. 대형 영입은 없었긴 하지만 아주 뭐 알짜들. 도노반도 사고 도노반도 잘 샀어요. 깔끔하게 네. 잘 샀죠. 물론 싸게 사진 않았지만 음. 살 만한 선수를 적당한 가격에 잘 사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슬론이나 라자로 몬테스나 이런 다 선수들 시켰고. 하나도 다 안 보내고 그래갖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폴랑코, 수아레즈 나갔고, 뭐 해리포드 나갔고, 미치가버 나갔고, 뭐 하지만 지킬 선수 다 지켰고, 네일러 재계약 성공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도노반 잘 데려왔고, 알짜배기들 잘 먹은 느낌이라. 그리고 이 팀의 또 장점 중에 하나라면은 여기도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디트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코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임 접어들고 있어요. 네일러도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이제 29살 시즌 들어간 선수고 전성기 나이 딱 깔끔하게 잘 잡은 느낌이고, 여기에 뭐 콜령도 유일하게 프로젝션이 좀 안 좋게 나온다지만 콜령 자체도 유망주 시절 평가가 괜찮았던 선수라서 업사이드 볼만 하고요. 뭐 지금 로스터 보게 되면 브랜든 도노반, 칼 랄리, 훌리오 로드리게스, 조시 네일러, 랜디 아로자레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꽤나 매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도미닉 간존, 네. 그다음에 JP 크로포드, 빅터 로블레스, 콜령 이렇게 잡히고요. 벤치에 있는 게 루크 레일리, 로브 랩스나이더, 레오 리바스, 그다음에 앤드류 크나이즈너, 이 정도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야수진들의 그 밸런스라든가 그 툴 재능 총합이 제가 2023-4년에 시애틀 야수 영입 왜 안 하냐 이렇게 욕하던 시절에 비하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다음 시즌에 서부 패권 또 노려볼 만하고 아메리칸 리그의 패권까지도 노려볼 만한 아주 매력적인 로스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의 또 그래도 알파이자 오메가는 투수진이죠. 저는 감히 말하건대 리그 1위 다투는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브라이언 우, 로건 길버트, 루이스 카스티오, 조지 커비, 브라이스 밀러. 이거 지난 시즌에 이제 커비랑 길버트랑 밀러가 단체로 좀 애매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좀 구간 단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건데, 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도 이 팀의 평균 자책점이 리그 최상위권 상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이 만약에 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 5명 중에 3, 4명 정도만이라도 제 기량을 보여준다면 리그 1위예요. 그냥 로테이션 자체가. 그래서 참 이 선발의 힘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뭐 무뇨즈, 맷 브라시, 페러, 바자르도로 이어지는 불펜진 역시 스토프 측면에 있어서 좋아요. 굉장하죠. 네,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투수진의 저점과 업사이드 모두 리그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수진 보강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니까 확실한 컨텐더 레벨 팀으로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마이너 팜도 괜찮죠? 좋죠. 이제 콜령이 조금 헤맬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반에 에머슨이 올라와가지고 좀 대체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있고. 시즌 후반에는 뭐 케이드 앤더슨이나 이런 선수가 올라와서 힘을 보태줄 수도 있고. 이 팀 BP라든가 BA 팜 랭킹에서도 탑 10 고정이고 탑 5까지도 평가를 받는 팜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양이나 그 퀄리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다 잡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좀 걱정되는 거는 키스톤의 수비 문제. 네. JP 크로포드도 분명히 수비가
좋은 유격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콜령의 수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의 캠벨이랑 같이 최악의 예. 이루 수비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풀 시즌 주전으로 당장 쓰기엔 좀 불안감이 네.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일한 흠은 키스톤 수비지 않을까. 네. 저도 그래서 에머슨이 좀 더 중요한 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빠르게 콜업이 될 수도 있겠다. 에머슨이 원래는 딱히 유격수 수비가 좋은 평가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 많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엑스펙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체급 좋고 선발진의 힘 뛰어나고 종합적으로 팜도 좋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잘 잡은 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애틀 메리너스가 팬그래프 상에서는 2026 시즌 88승을 예상했는데 시애틀이 또 오랜만에 100승 이상을 거둘 가능성도 있을까요? 100승, 90승까지는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네. 있을 거라 보는데 100승이라는 게 또 점령하기가 되게 어려운 고지거든요. 고점이 몇 개가 터지면은 예를 고점? 들어 뭐 길버트와 커비가 동시에 사이영 레벨로 야, 올라선다. 이 정도 고점이 터지면 아 100승도 그러면 가능하겠죠. 우 길버트 커비까지 3사이영 후보네 거의. 네. 그렇게 되면 100승 하죠. 네. 사이영 후보가 3명인데 어떻게 못합니까? 저는 고점은 한 102승 103승이라고 보고요. 저점은 88승 이 레벨이라고 보고 되게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 지구에선 뭐 경쟁자가 없는 수준이죠. 이제는 그 정도까지 올라온 네, 것 같다. 그렇죠. 네. 아, 자, 시애틀 메리너스가 90승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런 좋은 선발진 그리고 타선을 또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또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의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또 꼽히게 됐고요. 다음 두 번째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지난 시즌 시애틀에게 좀 밀리면서 4년 연속 지구 우승을 하다가 한 발 꺾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휴스턴이 2025 시즌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더 조금 분위기가 하락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휴스턴의 2026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슬슬 끝이 보이죠. 예. 오래 했어요. 네. 이 정도면. 물론 그렇다고 약한 건 아닙니다. 아, 약하진 않아. 아니 사실 끝이 보인다는 얘기도 지금 한 3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슬슬 하향세를 타는 게 확실히 지표로도 네.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이 그 기점을 24년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팀 타선은 여전히 강해요. 아마 알투베가 좌익수를 보고 파레데스가 2루수, 코레아가 3루수를 볼 텐데 그러면은 프로젝션 상으로 사실 WRC 플러스가 100이 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헤수스 산체스를 처리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로퍼피도 제콜, 킴 스미스가 경쟁을 하는데 얘네가 다 탑망주들이란 말이에요. 휴스턴 그렇죠. 내에서. 이게 탑 망주라는 게 조금 네. 그런 팜 상태를 좀 암시하는 거고. 그 선수들이 다 동일 포지션에 묶여 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또 문제점 한 가지를 들자면은 투수진, 특히 선발진인데 헌터 브라운 빼면은 변수가 너무 많죠. 이제 상수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 지금 사선발에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 있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선발에 하비에르가 있는데 하비에르도 사실 썩 안정적인 투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헌터 브라운이 되게 좋은 투수긴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낮게 봐가지고 아직 탑 10 투수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부족하지 않나. 탑 20에서 25 사이. 탑 20은 안. 네, 탑 15 15등에서 정도? 20등 정도. 네, 15등 정도. 아.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타치아 이마이가 어느 정도 해주는지가 결국에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팀의 야수진이든 투수진이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수가 좋은 쪽으로 터졌을 때 볼티모어 약간 우리가 얘기하면서 볼티모어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휴스턴은 비슷한 그 명제 자체는 비슷해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볼티모어의 변수들은 좀 더 희망적인 변수라는 느낌이 있다면 이쪽은 변수들이 좀 슬퍼요, 약간. 왜냐면 나이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변수들이 많아서 에이징 커브의 끝자락에 있거나 이제 접어드는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툴적으로 볼티모어의 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망주 시절의 리포트라든가 그 평가라는 게 결국 메이저리그 왔을 때 유효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지만 그리고
유망주는 유망주고 결국 메이저리그 와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요즘에 그 유망주 평가라든가 리포트 많이 과학화되고 정확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망주 랭킹이라든가 그 유망주 시절 리포트들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게 코로나 시점 지나면서 확 그쵸.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제 확실히 그 정확도가 많이 올라오고 평가의 기준도 너무 체계화되고 이래가지고 특히 가면 갈수록 그게 정확도가 더 올라간다는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휴스턴 쪽의 그 어린 선수들은 리포트 쪽으로 봤을 때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이제 휴스턴에서 희망적인 요소를 찾자면 요르단 알바레즈죠. 이제 돌아오니까. 작년에 이제 사실상 없는 선수였는데 예, 좀 풀 컨디션으로 이제 또 시즌을 치를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요르단 알바레즈가 멱살 잡고 팀을 확 끌어올려준다면 올해도 와일드카드 경쟁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팀의 전반적인 체급이 결국 계속해서 우하향을 찍고 있다. 이제 네. 건강하게만 하면 타격은 거의 소토랑 아유, 비슷할 정도의 비슷하죠. 타자고. 예, 최고죠, 최고. 근데 로스터가 결국 제레미 페냐, 요르단 알바레즈, 호세 알투베, 카를로스 코레아, 크리스찬 워커, 조이 로퍼피도, 야이너 디아즈, 제콜, 제이크 메이어스인데 코어들이 결국엔 다 30대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네. 결국에는 또 제레미 페냐랑 요르단 알바레즈가 차기 코어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거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은 5할 수성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팀의 체급이 그만큼 미들급 아래로 좀 내려가는 느낌이라 다른 얘기인데 타치야 이마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최근에 아시아 쪽에서 MLB로 넘어온 투수들 중에서 제일 평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리포트 보는데 좋게 보는 사람들은 프런트라이너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메이저리그 하위 로테이션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를 전 몇 번 봤거든요. 리포트가.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전자에 가까워요. 되게 좋은 투수라는 인상을 받았고 프로필적으로 완성도가 생각보다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 선수의 패스트볼 이 메이저리그에서 구속과 별개로 디자인적으로 좀 구리다. 그리고 커맨드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봤거든요. NPB에서의 지표와 별개로. 그래서 던지는 걸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 의미로. 이제 이마이의 포심이 VAA나 그런 어프로치 앵글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긴 한데 그랑 별개로 무브먼트가 이제 그 VAA로 좋지 않은 무브먼트를 커버할 수 있냐 없냐의 영역에 좀 그게 갈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이에 대한 이 평가,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휴스턴의 올 시즌의 상당 부분 결정지을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휴스턴 애스트로스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시애틀이 워낙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구 우승까지는 좀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또 강력한 타선의 힘 그거를 뒷받침해서 가을 야구까지는 문제 없는 그런 전력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리그 지구 3위 팀 텍사스 레인저스인데요. 텍사스가 지난 2023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어느새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텍사스가 우승을 한 뒤로 좀 팀이 어떻게 좀 꾸려가고 있나요? 코어 트레이드 잘 했죠. 잘했죠. 그리고 아돌리스보다 니모가 훨씬 더 텍사스의 핏도 잘 맞아요. 근데 여기 타선을 보면은 니모 랭포드 이후로 다 물음표가 붙어 있거든요. 선발 불펜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디그롬, 이볼디 둘 다 풀시즌 기대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대체할 자원들도 있고. 근데 타선이 좀 아프죠. 네, 타선이 니모, 랭포드 그리고 건강할 때 씩어 빼면 생각보다 되게 안 좋습니다. 다 일단 시고도 물음표 건강이라는 물음표가 붙으니까. 뭔가 이게 피더슨, 버거, 카터, 조시 영 이런 게 다 한 2년 전만 있어도 엄청나게 강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평가가 다들 좀 애매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많이 애매하죠. 그다음에 그 밑에 조시 스미스, 데니 젠슨까지도 뭐 딱 메이저리그 레귤러 턱걸이한 느낌의 선수들이고 벤치도 썩 달갑진 않고 그 퀄리티가 그러니까 랭포드가 팀 내 넘버원 타자가 됐어요. 오버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좋죠. 공수주 모든 면에서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 탤런트 레벨 기준으로 전 팀 내 압도적인 넘버원이 이제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은 게 랭포드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는 랭포드가 수비랑 주루에서는 예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거의 리그 슈퍼스타 레벨까지 이제 수비 주루 밸류가 나오는데 타격에서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이 팀 타선을 구원해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타격을 잘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팀의 중심 타자 레벨이라고 부르기에는 살짝 아쉬운 그런 정도라서. 약간 2번 정도나 5번 네, 치면서 보조해주는 딱 그 느낌이었는데 더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그 외에는 건강한 식업 빼면 상수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 네, 랭포드 툴 자체는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이 선수 마이너 시절 리포트라든가 윤망주 시절 리포트만 보면은 OPS 900 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900을 못 치냐 이거죠. 너 근데 왜 수비랑 주루는 평가가 되게 구렸는데 너는 왜 수비랑 주루를 잘하냐? 이게 나오는 거고 참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진화를 해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타격까지 진짜로 900 치면은 이건 뭐 그냥 코빈 캐롤이죠 뭐. 그렇죠. 코빈 캐롤이지 이게. 그 정도고 그래서 여기도 결국엔 팜의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세바스찬 월콧. 부상당했어요. 그래갖고 이 선수가 근데 심각한 부상인가요 이게? 시즌 아웃이래요. 이거 안타깝네요. 그래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까지도 결국에는 그 외에 이제 또 어린 선수들이 당장 올라올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있는 애들로 꾸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참 애매해요. 묘해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까지는 안 하겠는데 왜냐면 좋은 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당장 올해랑 내년의 성적을 본다고 했을 때 뭔가 묘하게 타임라인이 좀 야수랑 투수진 사이 안 맞는 느낌? 투수진은 되게 윈나우하게 적합한 어떤 로테이션과 좋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데 야수진은 뭔가 좀 덜 만들어진 느낌이라 솔직히 휴스턴을 확실히 제칠 수 있냐 하면 거기는 확답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체급적으로 좀 언밸런스하다. 그래서 월급 부상이 너무 또 아프고 참 어떻게 되게 묘해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선발진은 진짜 좋아요. 디그롬 이볼디에 고어 라이터도 저는 잘 성장만 하면은 사이영 바로 아래급까지는 저도 잭 라이터는 특히 지난 시즌 되게 좋았다고 보고 고어보다 라이터를 좀 더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타임라인이 좀 애매한 것 같죠. 올라와야 될 선수들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얘네들이 올라올 때쯤에는 지금 잘하는 애들이 내려갈 것 같아. 고어는 이제 또 포수가 키보트로 위해서 데니 젠스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플러스가 되긴 할 거고. 그거는 진짜 잘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좀 많은 게 일단 글로브 라이프 필드 쓰는 것도 그렇고 그 키스톤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그냥 고어가 2점대를 찍는다 해도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년 이제 전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무너지는 모습이 좀 반복됐었는데 올해는 다를 수 있을지. 아무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뭔가 애매하고 어물쩡 뛴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들어보시면 그리고 로스터 상황을 보시면 다 알 겁니다. 뭔가 나쁘게 평가하기도 좀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좋게 평가하기도 좀 멋있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결국에는 고어 라이터가 잘해주고 랭포드가 본인의 포텐셜을 만개를 해주면은 또 와일드카드 경쟁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에반 카터가 드디어 본인의 툴을 만개를 한다면 저 그쪽에 큰 기대는 없긴 한데 일단 거긴 너무 많이 부상당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재밌는 팀이지만 걱정도 되는 팀이에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 레인저스 얘기를 또 해봤고요. 뭐 지구 최하위권의 팀은 아닙니다만 시애틀과 휴스턴 넘게는 역보적인 그런 휴스턴 넘을 수도 있는데 확신하진 못한다 정도. 반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애슬레틱스인데 애슬레틱스가 지금 뭐 연고지 이전 전에 지금 임시 구장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애슬레틱스가 지난 시즌 뭐 니커츠의 발견도 있었고 상당히 젊은 야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슬레틱스는 올 시즌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아요. 야수진은 저는 리그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야수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와 타선 진짜 예쁘네요. 되게 예쁘죠. 근데 그 조금만 더 스크롤 내려가지고 투수진 쪽 한번 보세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여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야수진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저는 방금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향후 밸류를 놓고 봤을 때 리그 탑 3, 5까지도 뽑을 만한 야수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닉 커츠, 셰이 랑겔리어스, 타일러 소더스트롬, 브렌트 루커, 제프 맥닐, 제이콥 윌슨, 로렌스 버틀러, 맥스 먼시, 덴젤 클락 그리고 콜비 토마스, 뭐 카를로스 코르테즈 뭐 이런 선수들 잡혀 있는데 팜에도 좋은 야수 망수들 여전히 대기 중이고요. 당장의 밸류만 놓고 보더라도 어린 코어 라인업이 너무 좋아요. 커츠, 소더스트롬, 제이콥 윌슨, 로렌스 버틀러 이렇게 이어지는 이 4명 거기다가 조금 더 나이대를 올려도 랑겔리어스까지 너무 좋죠. 루커가 뭐 당장 내년에 못 칠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요. 앞으로 2, 3년 해줄 것 같고 그리고 투수진으로 근데 눈을 돌려보면 좀 그렇죠. 소리가 나오는 게 세베리노, 스프링스, 시발레, 로페즈, 루이스, 모랄레즈 이렇게 가는데 1, 2, 3 선발이 나이가 30이 넘고요. 4, 5 선발은 나이가 어리긴 한데 완성도가 아직 많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저리그 로테이션 순위 매긴다면 25위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완성도도 그렇고 업사이드도 그렇고 플로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좋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리툴링 리빌딩 시즌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아마 근데 올해까지가 리빌딩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곧 연고지 이전도 하고 돈도 쓴다고 뭐 맨날 인터뷰 나와가지고 우리 구단주 선생님 얘기하고 돌아다니시고 진짜 쓰겠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네, 라스베가스로 가는데 존 피셔 돈도 많으니까요. 돈은 안 써서 그렇지 돈은 많았어요. 언제나 그 양반. 그래서 연고지 이전에 맞춰서 뭐 FA도 데려오고 한다면 그리고 미드로테이션급 확실한 선수들 뭐 투수들 좀 수급을 한다면 이 야수 코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아주 위험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올해는 아니다. 올해까지는 옥석 가리기를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석들을 다 연장 계약으로 잘 묶어놨어요. 잘 잡아놨어요. 네, 그래서 소더스트럼, 루커, 윌슨, 버틀러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데 다 예쁘게 잘 돼 있네요. 저 둘이 제일 비쌀 것 같은 커츠 랑겔리어스가 아직 연장이 안 돼서 그렇지.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존 피셔 선생님이 좀 알아서 써야겠죠. 해야죠. 네. 자, 애슬레틱스는 아무래도 지금 일단 야수 쪽에서는 일단 좀 기반을 잘 갖춰 놓은 것 같고요. 할 말이 없어요, 딱히. 뭐 제가 신구장 이전이 27년도부터였나요? 28년도부터였나요? 27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또 리비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슬레틱스는 올 시즌보다는 이제 추후 시즌에 좀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방송의 마지막 팀입니다. LA 에인절스고요. 지난 시즌 최하위를 또 기록을 했는데 최하위를 기록한 만큼 겨울에서도 좀 움직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에인절스는 어떤 좀 모브가 있었나요? 에인절스 행보 보니까 올해 가장 만족한 영입이 마이크 매덕스 투수 코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년에 좀 잘 던졌던 선수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뭐 마누아, 로마노, 예이츠, 포머란츠 일단 다 데리고 와서 매덕스한테 가지고 가면은 매덕스가 뭐라도 해주겠지 이런 느낌인데 키쿠치, 소리아노 다음이 덴머스, 지로드, 마누아인데 왜 덴머스가 제일 안전해 보이죠? 선발이? 덴머스는 매력이 꽤 있죠. 네. 실제로 지난 시즌에 불펜으로 뛰면서 좋은 세부 지표도 찍어줬고 저는 올해 만약에 슬리퍼 꼽거나 뭐 기대해 봄직한 선수 꼽는다면 덴머스는 명단에 넣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가 좀 와, 전 저보고 마노아가 진짜 우선발이 최선인가. 근데 살 많이 빠졌던데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꽤 많이 빠졌어.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기회니까 본인이 좀 알아서 어떻게든 절박하게 해보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 뭐 덴머스만 얘기했는데 사실 호세 소리아노도 꽤나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운드 볼러인데 구속 잘 나오고 실제로 일부 프로젝션에선 되게 좋게 보는 데도 있긴 하고요. 왜 그렇게 좋게 보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뭐 영입한 선수들 보게 되면은 조시로 그리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영입도 나름대로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커비 에이츠, 드류 포머란츠, 브렌트 수터, 조던 로마노, 요한 몬카다 재계약했고 나간 선수들이 좀 아프죠. 테일러 워드 나갔고 루이스 레니포도 나름대로 쏠쏠한 선수들 나가버렸고 켈리 젠슨 나갔고 그러니까 뭔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에인절스 최근 몇 년 보면은 기존의 그 2010년대 중반 후반 뭐 이때랑 비교하면은 뭔가를 하려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때 막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입안 아 벌리고 있는 그런 멍청한 에인절스는 아닌데 아주 영리한 느낌을 받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좀 약간 나사가 좀 빠진 친구가 좀 많이 돌아다니기만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그 한창 우울하고 절망적일 때에 비하면야 이제 랜던 계약도 곧 빠져나갈 거고 이제 좀 새 출발을 할 만한 그 기반은 만들어둔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꼭 나쁘게만 얘기할 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베이스볼 프로스펙터스에서 에인절스 팜에 내린 당평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에인절스 구단 전체에도 해당하는 내용 같아요. 뭐죠? 지난 몇 년간의 에인절스보단 낫다. 근데 과연 이걸 칭찬이라고 볼 수 있을까? 기준선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비교군이 과거의 에인절스를 비교군으로 삼으면은 그거는 사실 싸우자는 거죠.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이제는 그래도 메이저리그 구단을 운영하는 느낌 정도는 난다라는 표현이라 치면은 뭐 칭찬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이제는 그래도 궤도에는 올라선다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로스터를 보게 되면은 의외로 프로젝션이 잘 찍히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잭 네토, 놀란 샤뉴엘, 마이크 트라웃, 요한 몬카다, 조 아델, 조 시로우, 호르헤 솔레어, 로건 오피, 크리스찬 보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주 선발 라인업의 나이대가 많이 내려갔어요. 일단 거대 계약만 아는 채로 먹튀하는 분들은 쫙 이제 빠져나가서 건강한 리빌딩을 할 수 있게 됐고 투수진 역시 뭐 키쿠치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그 뒤로는 소리아노, 데트머스,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마누아 다 20대 중반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 하기엔 충분한 어떤 환경을 갖춰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러 프로젝션을 봤을 때 앞서 말한 야수들 중에 네토, 샤뉴엘 그리고 조시로, 아델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양수가 찍혀요. 그래서 샤뉴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나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이 선수가 눈은 소토급이거든요. 아, 네. 눈은 너무 좋아요. 거의 뭐 돋보기 안경 끼고 매 공을 보는 느낌으로 진짜 좋은 설정만큼 기똥차인데 안에 들어오는 공을 못 쳐서 문제지. 만약에 이 선수가 배트 스피드만 좀 더 늘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 파워, 그 하드힛을 쳤을 때 그 맥스 EB만 좀 늘릴 수 있다면은 저는 상당한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눈야구 기반이 너무 잘 잡혀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게 참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로건 워피 선수라고. 작년에 생각합니다. 끔찍하지 않았나요? 출루율이 2할 오픈 8리. 네, 근데 이 선수가 되게 잘 치다가 한번 부상 이후로 맞아요. 좀 맛이 가버렸는데. 이게 월 시퀀스 단위로 출루율이 1할 3푼 찍히던 구간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심각하죠.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뭐 수비가 그렇게 쏙 좋은 선수는 아니기도 하고 타격에서 많은 밸류를 뽑아내야죠. 그렇죠. 장타력은 확실히 있고 맞췄을 때 위력은 확실히 있는데 눈이 제가 알기론 지난 시즌 아까 말씀드렸던 출루율 1할 때 구간 따로 잘라내면은 체이스 레이트가 경이로울 정도로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 밖으로 던지면 다 휘둘러요 그냥. 그 수준으로 끔찍한 그 눈 야구 지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복구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진 않아요. 이제 확실히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는 좀 벗어난 느낌인데 비교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에인절스로 잡으면은 너무 슬픈 거고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똑똑하게 운영을 해야겠죠. 이제는 AL 서부도 약팀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인절스도 이제 100패 팀은 절대 아니고요. 75승까지 노려봄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차해서 야수진들의 포텐이 다 터진다 그럼 80승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로스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알서부도 이제 슬슬 조금씩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다. 특히 어슬레틱스랑 에인절스가 그 과거의 그 메이저리그 구단 같지도 않은 그 로스터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경쟁 레벨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KBO의 두산 베어스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선수가 아무래도 김대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에인절스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저는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크 트라웃은 요새 어떻게 보내나요? 시즌 어떻게 치르고 있나요? 많이 아프시죠.
아팠다가 나왔다가 아팠다가 나왔다. 중견수 본다는데 이게 맞는지 잘. 아 그러니까 좀 너무 불안한데. 뭐 풀타임 중견수는 안 보겠죠 아마. 알바 음. 뛰겠죠. 가끔 나오겠죠. 뭐 본인이 작년에- 하고 싶어서 나온다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맞나? 진짜 한 30경기 뛰다 또 부상당하는 거 아닌지. 팀에서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코너 외야나 지타만 하라고 억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트라우시니까 팀 내에서 입지가 있을 테니까 근데 또 지타 자리에 솔레어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쉽지 않네요. 근데 트라우시 하겠다고 하면은 시켜줘야 되는 게 에인절스 구단의 상황이니까 이게 또 참 그런데 아무튼 트라웃은 어떤 의미에서는 21세기 야구 너드들의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커리어 후반부 좀 멋있게 잘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치지 마시고 제발.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순위 예상하면서 오늘 방송 또 마무리 해볼 건데요. PD님부터 순위 예상해 주시죠. 여기가 참 재밌는데요. 1등을 정하는 것부터가 일단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애틀 체급이 1왕이라고는 했지만 휴스턴도 저력은 여전히 있다는 걸 지난 시즌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확정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시애틀이 기본 체급이 좀 한 단계 이상 위인 것 같아서 시애틀이 1등 하고요. 2등 저는 텍사스 갈게요. 네, 휴스턴 아무리 봐도 근데 저력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 로스터의 힘이 아무리 봐도 이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등 휴스턴, 4등 어슬레틱스, 5등 에인절스로 하겠습니다. 종민 씨는? 저도 1등 휴스턴 똑같은 것 같아요. 1등 휴스턴? 1등 시애틀. 시애틀. 네. 그리고 2등 텍사스에 3등 휴스턴, 어슬레틱스. 똑같네요. 네, 똑같이 가요. 저는 여기는 정석대로 1등 시애틀, 2등 휴스턴, 3등 텍사스, 그 다음에 4등 애슬레틱스, 5등 에인절스 이렇게 가겠습니다. 2, 3등만 바뀌고 1, 4, 5등은 다 똑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휴스턴과 텍사스가 조금 뒤바뀔 뿐이지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아무래도 서부 지구가 그나마 좀 순위 예상이 조금 비슷하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자수 686번째 에피소드 2026 메이저리그 프리뷰 아메리칸 리그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방송에서 내셔널리그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목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송준영님, 서정민님 그리고 정승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